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 30년 국채 그 어떤 옥션, 경매 때문이다, 입찰 때문이다, 라고 한 게, 그 시간대 이제 1시에, 했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빠졌는데, 결국 그 낙찰은 4.77에 되면서 예상보다 이제 5베이시스 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저조한 결과였고, 아직까지는 그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게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신호가 이제, 그러니까 하이어 포론거가, 새로운 그 뉴노멀이 아직도 이제 지워지지 않은 거죠. 어제 그 입찰 결과를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이, 모든 거를 주도하고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주도하는 게 채권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채권 시장을 좀 열심히 모니터링을 여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파월 한 이야기는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나오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동결 기조 요거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요거는 빨리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이 옥션이냐 파월이냐 30년 수익률 차트가 요렇게 보시면은 1시에 탁 오른 다음에 파월이 이야기하고 나서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 때문이다. 이분 때문이 아니고 이분의 연설 때문이 아니고 요 수익률 차트가 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아까 모든 상황을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관관계,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모든 채권, 애그리게이트, 미국 채권, 전체 채권의, 상관관계가 지금 0.41, 여기 0.41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그러면은 20년 만에, 그러니까 요때가 더 잘 높고 2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ba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상관관계가 계속 높았다. 당연히 이제 지표가 부진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채권 시장 오늘 10년물이 좀 빠지니까 그래도 반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 이 센티먼트가 최악으로 치닫다가 단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급등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나 싶긴 한데 그만큼 시장에 또 생각이 좀 많이 또 확확 바뀐다.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분기 실적이 이제 현재까지 90%가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즌 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 5.7%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팬데믹 이전 평균이 3.7이거든요. 요 파란 이 하늘색 선이 그래서 요거를 상회했는데 7분기 만에 최고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나쁘진 않다. 3분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면에서. 근데 가이던스는 안 따지니까 이게 가이던스를 따지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요 다음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3년 동안 수익을 못 낸 스몰캡 기업들이 이 퍼센트가 지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기업. 근데 이제 마켓 비중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년 동안 수익을 못 낸다는 거는 약간 좀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잘못하면 이제 좀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스몰캡 투자하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뭐 아까 플러그 파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그 유리한 그 금융 여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스몰 캡 중에서 그래도 이제 현금 보유가 많거나 부채가 거의 없거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 금리가 되게 낮을 때 채권을 잘 발행한 기업이든가 뭐 그런 게 음,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뭐 이렇게 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과대 기술을 뭐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혹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트레이드 데스크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막 20% 빠지잖아요. 예, 많이 예, 빠져요. 예. 결국에는 그 실적 나온 거는 뭐 내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분기를 기록했고 뭐 매출도 가속화되고 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에비타랑 캐시플로우도 개선됐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주 측면에서도 이제 여기가 이 제3,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중개 플랫폼이거든요. 광고를. 광고로, 그러니까 주식 중개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옛날에. 음, 옛날 주식 중개인이 있고 매수 매도자하고 이제 매칭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약간 이제 여기가 정확하고 민첩하고 투명성이 있는 그런 쪽이죠. 메타나 구글보다는. 거기는 좀 관계성이 있잖아요. 자사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에, 일단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커넥티드 TV 쪽은 일단 성과가 좋았어요. 회사 성장에 이제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여기는 꾸준히 이제 봐도 될 것 같고 또 AI 쪽은 투자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다른 쪽은 이제 그 LLM 언어 모델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그냥 입찰하고 가격 책정하는데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어, 더 중요했던 건 이제 이 4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소프트하게 이제 조정됐죠. 여기서도 그 앤리스트 뭐 적어도 이렇게 상당히 그 4분기에 대해서 일단은 완전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그 뉴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자동차 파업 문제 그다음에 거시적 경제 불확실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앞서 이제 그 자동차 광고 쪽에서도 자동차하고 가전제품, 휴대폰, 뭐 미디어 쪽 이런 쪽이 계속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드데스크가 약간씩 그 배수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수가 많이 받는 기업들은 조금만 가이던스가 미스해도 그러니까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진다고 해도 바로바로 그냥 반영하는 진짜 뭐라 그러지 그 냉혹하게 그냥 얄짤 없는 그런 주식 짤 없는, 시장이다. 예, 네. 국물도 없죠, 국물도. 네. 그래서 멀티플을 많이 받는 회사는 가이던스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얘들이 그 가이던스를 되게 좀 보수적으로 내긴 하는데 약간 미스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 이 플러그를 먼저 하게 되네. 어쨌든 그 앞전에 요거 하기 전에 그, 이 구글하고 구글하고 로쿠가 그 광고 이야기 할 때, 분기,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괜찮았거든요, 걔들은. 그 네, 광고 쪽이. 그래서, 어, 약간 너무 보수적이 아닌가. 나중에 지나면은, 이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너무 비관적으로 다른 데랑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음, 광고라는 게 뭐,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은 안 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플러그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금 부족 상태에서 이 투자자들이 이 계속 기업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계속 기업이라는 걸 전제하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음, 이 돈을 계속 태워도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미국 정책이 나가는 방향은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 견디면서 이제 잘 할 수 있을까는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보시면은 마켓 밸류가 진짜
350억 달러 근처까지 갔던 게 이제 이렇게 뭐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그 앞전보다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우려스럽긴 해요. 이것도 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되지? 이게 자금 문제라는 게 그 다른 앞서 봤던 기업들 보면 자금 경색에 빠지면은 결국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돈이 그렇죠, 없다, 그렇죠. 예. 시중에 그렇게 뭐 그렇게 싼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음, 어떻게든 뭐 잘 해결해야 되는데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오늘 메타가 이제 중요한 두 개의 뉴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 메타의 헤드셋, VR 헤드셋을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내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둘이 친해지는 겁니까, 중국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보시면은 14년 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타가 어, 14년 만에 중국으로 리턴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중국에 이제 어떻게든 열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VR이 이제 약간 새로운 저가 버전인데 좀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그 저가 버전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칩은 되게 고사양이 들어간대요. 어, 그래서 메타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하면은 얘가 판매 계약해서 디바이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랑 서비스 매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는 디바이스 비중이 크고 텐센트는 컨텐츠하고 서비스 매출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그거 뭐 섞어갖고 정확히 어떤 비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메타가 많이 가져가는 쪽은 디바이스 쪽이고 텐센트는 이 컨텐츠 서비스에서 나올 매출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아직은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VR 쪽이 약간의 수요 약화 국면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이런 그 다시 한번 그 뭔가 이렇게 시장이 하나 열린 거니까 다른 것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뭐 주가는 뭐 전혀 안 움직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다음은 그 메타하고 아마존이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음, 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이 아마존 쇼핑하고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네, 어, 그래서 메타는 그 이 재고나 어떤 결제, 배송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마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또 이거죠. 광고 쪽에 그러니까 메타의 입장에서는 그 서드 파티로 이제 고생했잖아요. 그 자료를 제3자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예. 매출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 퍼스트 파티, 그러니까 자기 내 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아마존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게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요 며칠 전부터 그래도 뭐, 연말이 되면 다들 읽어보는 그 김난도 교수 팀이 만드는 그 2024 트렌드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니까 지금 서드 파티보다는 이제 퍼스트 파티 쪽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막 다들 뭐 그쪽이 트렌드다 지금.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 뭐 서드 파티 옛날에는 서드 파티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라 나는 중간에서 돈만 먹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가고 있대요. 데이터 때문에. 네, 어,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그 해외 성장 쪽,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뭔가 뚫어야 될 때 그런 위험을 해지하는 거죠. 일단 이 해외에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뭐 널리 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체 소셜 미디어 없이도 메타 광고에서 네이티브 결제를 확보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라이벌에서 이렇게 그 파트너로 전환한 거는 결국에는 이 틱톡 같은 중국 앱에 대항하는 어, 그런 쪽. 왜냐면 얘들은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커머셜이. 예, 그렇죠.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우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이거 안 지웠네요. 일단 어쨌든 그리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거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뭐 기술 기업 중에선 역사상 아마 가장 그 최고의 파트너십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안 움직여. 이게 뭐 실제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쪽에 어떤 결합이고요. 배송까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메타는 계속적인 성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 갖추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테슬라 많이 빠졌는데 그 전체 그로스 마진의 하락 주 원인이 보니까 이 중국 쪽 판매가 여기 중국 쪽 ASP가 평균 비용보다 낮아요. 여기가 33%거든요. 음, 그러니까 글로벌은 높아요. 평균 ASP가. 그래서 일단 중국 내에서 지금 약간 가격을 점유율을 위해서라지 그런지 모르지만 좀 가격이 낮다. 평균 비용이 보다.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어제 HSBC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HSBC 자료거든요. 네. 그 자료인데 이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고전적 평균 회귀 분석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를 고성장 기술주로 다루지 않고 기존 자동차 기업 가치 평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DCF 모델하고 여기 이제 멀티플 베이스로 밸류를 계산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 밸류 두 개를 가지고 가중치를 50대 50으로 줘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 이제 예.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 중요했던 게 여기서 뒤에 뭐냐 하면은 연구 수익 성장률이라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일정 되면 이제 그냥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다는 거를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DCF 모델 계산할 때 2.5%로 했어요. 너무 좀 낮게 했죠. 멀티플 접근할 때 너무 낮게 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있고, 또 배수도 뒤에 설명하기처럼 6배 줬어요. 매그니페이션트 기준으로 해서 매출. 예, 어, 그래서, 좀 낮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거죠. 와.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어제 나왔던 게 146이었어요? 네, 그래서 146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 이제 0.5 곱하기 0.5 곱해갖고 더하면은 146 나오거든요. 조금 박했네. 네. 너무 근데, 박혔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가정해 보시면은 여기가 2030년에 지금 현재 180만 대 판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네, 예, 180만 예, 대인데 예. 이게 508인가? 587만 대. 예. 587만 대 판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평균 그러니까 증가 그걸로 보면은 18%밖에 안 돼요. 성장률이 이 매출 증가율이 18%밖에 안 되는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적어도 그러니까요. 한 30%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부분야도 이제 여기서 좀, 약간의 좀 재배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아까 말했던 배수, 2 연구 성장률 2.5%로 너무 배수를 낮게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앞서, 이 페어 밸류 계산할 때 요게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시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6배 지금 이 배수를 6배로 줬기 때문에 너무 낮게 본 게 아니냐. 왜냐면 앞서 기술 성장주 배수 앞에 봤던 그런 건 안 줬기 때문에 좀 음, 보통 이제 한 300에서 400달러를 보는 사람들은 멀티플 반영할 때 이제 좀 높게 주는데 좀 너무 낮게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앞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동차 어떤 그룹과 같이 묶여서 멀티플을 받으면 상당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들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는 그런 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예, 되고요. 예. 그다음은 소파이가 계속 어제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쪽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니까 이 대출 관련해서 투자자 눈속임이 있는 게 아니냐. 아, 뭐 눈속임이요? 뭐 이제 회계 처리가 좀 이상하다. 막 이런 소문이 돌아서 뭐 돌았대요. 뭐 저도 이게 어,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105.1%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세일 익스큐션이, 105.1이 왜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냐. 그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소파이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려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중개인이고 소파이라고 치면, 네. 장부사님한테 돈을, 대출을 해주고, 매달 돌려받는데, 200달러를 빌려주고, 240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20달러씩 해서 받는다고 치면, 예, 예. 그 200달러를 조달을 다른 사람한테서 조달을 해요. 조달하고 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음 달부터 19달러씩 갚겠습니다. 그럼 어, 20달러 받아서 나는 중간에 1달러 먹고 19달러 먹고. 주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재밌네요. 나오는 그 서비싱, 요게, 인식된 서비스 에셋에 잡혀요, 요게. 여기에. 그래서 그 차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장사님이 돈이 없어갖고, 제때 못 갚을 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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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손실로, 일단, 이거 이제 현재가로 할인한 가치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계산돼서 이게, 100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 건데, 그 시장에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몰라서 못 푸는 거다. 저도 이제 이거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예, 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공정가치, 어, 페어밸류의 서비스 권리가 공정가치에 포함된다. 소파이라는 기업은. 어, 그걸 갖다가 이제, 현가로 해서 이제 장부에 표시되는, 그러니까 실제, 어, 장부에 표시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이제 대출을 매각한 거죠. 왜냐면, 원래는 받아야 할 돈보다 미래의 돈을 현가로 땡기면 어떻게 돼요? 할인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라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쉬운 예로 1달러씩 내가 중개해주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는 모르죠. 양쪽에는 모르는 사람이고, 네, 내가 중간에서, 어,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어, 음, 아주 교묘하게 또 돈을 버는 또 그런 기업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돈을 어. 버는 거죠. 네. 사실은 거의 말씀하시게 되면 약간 예전에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더라? 봉이 김선달? 이런 아니, 근데, 느낌인데요? 그,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소파이가 이 데이터가 좋아야 이 빌려주는 아, 그렇죠. 예, 쪽에서도, 예, 네, 예. 아니, 왜냐면, 예. 목돈을 빌려주고 푼돈으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그렇죠. 네네.